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어떠세요? 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30도로 예보됐고요.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이 그러합니다. 아마 전국도 이제 정말 입추가 지나서인지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나 하는 그런 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주재하고 첨단 기술 육성과 전략적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첨단산업연구원과 이공계 학생 등이 참석해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낮 2시부터 80분 동안 SBS 텔레비전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벌이는 토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 호남 수도권 투표가 한창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들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경선이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당선권 마지막 자리인 5위를 놓고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불과 0.76%포인트 차로 맞붙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김용을, 정청래 후보는 이성윤을 지원하며 사실상 개파 대리전 양상인데요. 수석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직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지만 박선원 후보가 16.74%로 추격 중입니다. 결국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느 특정 후보에게 몰표가 가해지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호남 수도권 경선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3년 안팎에 지을 수 있지만 대규모 송전망 구축에는 평균 13년이 걸려서 첨단 산업 경쟁력의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망과 용수관을 먼저 깔고 팹을 10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일본 구마모토도 공장과 전력, 용수, 도로를 하나의 일정으로 추진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지, 전력, 용수, 교통 계획이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서 이렇게 인허가가 쪼개져 있어서 지역 갈등이 또 반복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척되고 있다는 것이죠. 13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산업 입지와 전력, 용수, 교통을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 시간표로 묶는 통합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아마 경청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방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일반 비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 훈련을 거쳐서 수도권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새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방 대기업의 청년 채용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최대 7조에서 8조 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현금 지원이 실제 추가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면서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5대 로펌이 영입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18명으로 지난해의 2배입니다. 특히 고위 간부보다 일선 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 수사팀장, 반장급 실무자들의 몸값이 높아졌고 기업 금융 사건이 많은 강남권,
경찰서 출신도 인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판검사 전관예우처럼 경찰 인맥을 활용한 이른바 전경예우와 이해충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대박이 난 건가요? 총경 출신의 어떤 변호사, 정치인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다녀온 3차례 해외 출장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는 출장자 명단에도 없었고 일부 선관위 직원이 현지 관광 일정을 수행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은 배우자의 공무 수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관위 예산으로 지급된 배우자 여비는 4,743만 원으로 노태학 전 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일 이를 전액 반환했습니다. 아니, 반환할 걸 왜 그렇게 공금을 썼습니까? 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잘 아시는 대로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한 거예요. 예. 합수본은 이 금액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견제 감시가 없으니 선관위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였어요. 예. 자, 오늘 아침 신문까지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에 노사모 초대 대표 일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가 하도 그냥 노사모 8일을 하고 다녀가지고 아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잠시 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남성을 꺼냅니다. 지진 약 20시간 만에 구조된 35살의 이 남성은 잔해 틈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기쁨에 부둥켜 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생존자가 확인되면 환호성이 나옵니다. Todavía tenemos una ventana grande, tenemos aproximadamente 24 horas más para poder encontrar esperanza o tener esperanza de vida.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생환자도 있지만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망자 수를 250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2,600명에 가깝고 실종으로 신고된 사람 수는 3,800명을 넘어섰습니다. Es absolutamente seguro que está aquí. Absolutamente seguro. Están todos sus sillas de montar a caballo, todos sus enseres. No contesta el teléfono.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국무회의. 범죄 피해 현황을 묻던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 이후 범죄 피해가 커지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 문제인데, 저는 경찰에 대해 책임이 많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러면서 경찰청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과 국민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한 데 이어 재차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겁니다.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함부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